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덩크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벨. 네, 간결하게 좀 해주시고요. 예.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면서 유튜브로 봤더니 예. 제 자리에 이제 배종찬 소장이 앉아 있었죠. 대신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 테러블 했습니다. 영어로 테러블. 최진봉 교수가 많이 당하던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저 완장을 차더니 네. 아나무인이더라고요. 아, 완장 한번 차더니 그냥 진실을 저한테 말씀드릴게요. 말이 저는 정말 길다는 둥. 하시고 자, 싶은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예. 한 청취자가 뽕 교수님이신가? 예. 뽕이 아니고 또 봉입니다. 봉입니다. 자,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어떤 뉴스예요? 한덕수 총리 관련한 인사 내용입니다. 네, 뭐 고액 수임료 뭐 18억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4년 4개월간 키맨장, 이걸 키맨장인지 김앤장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식대로 하면 김앤장으로 해요. 김앤장인데 갑자기 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김앤장 그러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앤장입니다. 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능력도 인정받고 또 인준 무사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선고 검증하겠다. 네.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때 이제 고문을 맡으면서 1억 원 정도 받았던 1억 얼마를 받았던 것과 그다음에 4년 4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18억입니다. 네,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아유, 저는 18억 못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됐고요. 18억이라뇨. 네. 비방전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 업무에 충실해 주세요. 그런데 이 고액 수임료에 대해서 따지겠다는 것인데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태도입니다. 이거 별 문제 될 거 없고 인사청문 되면 다 해명할 것이다. 이런데 이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차를 탑승하기 직전에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걸 왜 알려고 굳이 그러느냐. 인사청문회 때 다 이야기하면 근데 기자분들의 질문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폭언을 하거나 음. 욕설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느냐. 네. 따져 묻듯이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다. 예.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그러니까요. 대신해서 그러니까요. 궁금증을 그럼요.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기자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로서. 한 청취자께서 유튜브로 최진봉 교수님이 제일 바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 보니까 지난주 예. 월요일 날 보니까 예. 네. 배종찬 소장도 최 교수님한테 방송 좀 줄이라고 그러던데 이 얼마나 바쁘는 걸 다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시다는 점. 예.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예. 부동산 의혹도 이제 제기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3억 8천만 원에 장인한테 구입한 집을 예. 이거 단독 주택이라면서요. 예, 단독 이걸 주택입니다. 100억대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논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한 후보자가 이 주택을 장인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4월에 후보자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고요. 그게 이제 현재 100억 원대 93억 좀 넘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100억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물에 내놨는데 물론 팔리진 않았고요. 매물에 내놓은 적이 있어서 어디 신문로 쪽에 있는 네, 신문로에 걸로 있는 돼 있다는데? 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집을 100억 정도의 자택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좀 놀랐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장인한테 구입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집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이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99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통신 대기업 중에 AT&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SK나 KT처럼 이렇게 그렇죠. 통신 AT&T. 업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글로벌 정유사죠 모빌이라는 정유사 있지 않습니까? 석유기요? 예 맞습니다. 그 엑슨 모빌 현재 이름은 엑슨 모빌이고요. 자회사가 모빌 오일 코리아인데
이 두 회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이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3층 주택 아까 말씀드린 100억 원짜리 네. 이걸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임대를 했을 당시에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상공부 국장,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서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해 충돌의 우려가 그렇죠. 있었던 거 아니냐?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에 있는 기업들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일부러 이 집을 임대하고 임차 계약까지 맺었거든요. 예를 들면 임차 계약을 보니까요.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빌 오일 코리아가 채권 최고액 1억 6,989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10년이란 기간 동안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이 집을 임대했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지금 뭐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일각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 거주했던 점 등 들어가지고 총리 배출 프리미엄을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던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평당 이 지역의 평당 가격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수준이네요. 근데 예. 제가 아까 100억 정도 얘기했잖아요. 내놓을 당시에는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을 계산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 더 많은 가격을 부르냐? 했더니 과거에 정운찬 총리 있지 않습니까? 정운찬 총리도 여기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분이 거기서 거주했느냐? 정 전 총리가 경기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1964년부터 65년인데요. 이곳에 머물렀는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한 후보자의 처남 가정교사 역할을 했대요. 정운찬 총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는 총리를 3번 배출한 곳이다. 소위 뭐 명당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또 그러면은 또 프리미엄으로 내놓을 수가 있나 보죠? 아니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최근에 윤 당선인이 네. 거주하고 계시는 그 아파트가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그래요. 뭐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서초동 자택이라는 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안 믿지만 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기가 있다는 뭐 이런 근데 식으로.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이 있는 곳은 삼풍백화점 자리인데 예전에 그랬었죠. 그게 뭐 무너졌던 좋았던 자리.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거기도 아니 대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지 아무 집에나 들어간다고 다 국무총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마치 풍수와 연결하는 건 지나친 해석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 후보자는 이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때요, 최진봉 교수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해 충돌 관계, 이해 관계자 또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거래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상공부에서 외교 그러니까 통상 관련된 업무를 하실 당시에 외국 기업에게 이걸 임대를 했다고 하면 그게 과연 그냥 아무 그 이유가 없었을까? 또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공무원이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면 일부라도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무슨 뭐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상황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던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하게 질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나왔나요? 아직까지 날짜는 안 잡힌 걸로 정해지진 알고 않았습니다. 아직 네, 네. 이틀 하는 거죠? 예, 이틀에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후보자는 이틀. 네. 자, 이틀 하고서 국회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인준을 네.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배 수장님 정치권은 어때요? 한덕수 엇갈리는 후보자 거죠. 관련해서 엇갈리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순순히 인준되지는 않는다. 선거 검증을 하겠다. 특히 이제 18억 원 부분하고 부동산.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민 정서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부동산과 고액 수임은 이것은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 왔던 또 내용들이고 네. 그 부분은 검증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해충돌 외국 기업의 통상 담당 책임자이던 시절에 외국 기업에다가 이렇게 월세를 준 게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계약을 일임했다. 세금은 투명하게 납부했다. 이건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네요. 아니,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죠. 그럼 세금 안 낸 거 세금 잘 냈다 이거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큰 뭐 문제냐 능력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고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이야기.
노무현 정부 때 인준되지 않았냐, 뭐가 문제될 게 있냐 이렇게 재차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 최진봉 교수님 칭찬하는 문자를 보내요. 최진봉 교수님 늘 정확하게 짚어 말씀해 주는 거 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프로필을 봤더니 완전 동안이시네요. 40 중반인 줄 크크.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허리케인 방송 짱입니다. 이렇게 40대 중반. 중간에 배수장 그러면 제가 말라도 되겠네요. 배종찬 소장 칭찬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네, 배수장님이 하나도 없어요. 울라 그럽니다. 지금. 너무해요. 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최 교수님 내각의 또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지금. 무성합니다. 지금 가장 뭐 눈길을 띄는 법무부 장관 하마평인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전부 검찰 출신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좀 안타까운데 유력하게 정치는 기용 안 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쪽의 이야기인 것 지금 같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이제 후보로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 사법연수원 21기인데요. 이분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권익환 전 서울 남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윤 당선인과 친분이 좀 있는 분들이고 전 정부와 각을 세웠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뭐 조상철, 강남일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윤축군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은 맞섰던 그런 이력을 갖고 네.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전부 다 김호수 현 총장보다 후배입니다. 기수가. 그래서 그거는 일각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일각에서는 이 검찰총장이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검찰총장은 현재로는 법무부 장관 지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물론 폐지한다고 하니까 독립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일정 부분 이제 검찰 인사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후배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후배가 법무부 장관인데 선배가 검찰총장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압박용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의혹과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검찰을 다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 하는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제 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배종찬 소장님도 칭찬 문자 좀 그래요? 보내달라더니 네. 한 분이 보내긴 보내셨어. 어떻게 딱 한 분인가요? 한 분. 배 소장님 너무 푸짐해 보여서 좋습니다. 벨벨의 벨벨 화이팅. 아 저기 있네요. 메이플님께서 유튜브에 배종찬 없는 TV에서는 안고 없는 진빵. 여보세요. 그 진행자가 소개하는 거지 왜? 자기 게스트가- 메이플님 아직도 저희가 진행자인 줄 선거 알아요. 꼭 드리라고 강조할게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본부를 지키세요. 네. 본부를. 자자하겠습니다. 네, 하마평만으로도 이미 다양성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수위도 MB 정부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서울대 네. 또 50대 물론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70대이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서울대 50대 남자. 그러니까 굳이 남자가 아닌 경우에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 지금 문체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하다. 이게 한쪽에만 너무 쏠려서는 이게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사는 이래야 되거든요. 국민 공감이나 지지를 많이 얻으려면 파격적 다양성 이걸 통해서 감동인데 네.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여전히 여성 청년 보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 네. 한번 나올 얘기했었죠. 것이다. 네, 그런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하마평에는 30대 장관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채널 A 사건 연루 의혹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죠 수사 어제 뭐 방송사마다 톱뉴스였는데 예.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만에 수사가 종결이 됐는데요. 뭐 물론 서울지검에서 한 겁니다. 그 다만 재판에 그러니까 MBC 보도했던 MBC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요. 제보자 불구속 X 예. 저기 무혐의 판정 받았죠 MBC 기자들은. 그렇습니다. 예. 제보자 X라고 해서 지모 씨가 있습니다. 이 지모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가 됐고. 불구속 기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왜 한동훈 현 검사장이 이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한동훈 현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결국은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아이폰. 아이폰 비밀번호 포렌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다만 고소인들이 뭐 서울지방지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이걸 했지만 고발인이 민원연이에요. 네. 만약에 고발인이 항고를 하면 고법에서 고법이 아니죠. 예.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문인데요.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검언유착 거짓선동에 책임을 묻겠다. 그동안 혐의가 아닌데 계속 혐의인 것처럼 부풀려서 본인이 당하지 않았냐. 네. 이른바 뭐 한동훈의 반격이라는 설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범계 법무장관도 관련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아까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휴대폰 22개월 동안 시도했지만 포렌식을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비밀번호를 풀면 간단한 일인데 그걸 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도만 하다가 이제 무의에 그쳤다는 것인데. 한동훈 검사장이 법 집행을 하는 검사인데 사실 자기 스스로가 아이폰을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 한동훈 검사장의 포렌식 실패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불만을 드러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노력했는지라는 말까지 네. 덧붙였습니다. 자, 최 교수님 피의자 족쇄를 벗게 됐는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 예. 앞으로 행보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행보를 많은 언론들이 예상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같이 요직을 맡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선거 당시에 뭐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다. 뭐 그렇게까지 윤석열 얘기를 후보가 그때 했었죠. 그런 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까지 임명되지 않을까. 근데 추후에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배종찬 선생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건이 무혐의로 지금 뭐 지검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들은 사실 의혹이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그걸 포렌식까지 끝냈으면 그랬으면 정말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려주지 않아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포렌식을 못한 상태에서 무혐의가 됐다. 이거는 아직도 깔끔하지 않은 상태로 결론이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서울시장 선거 네. 판세 어떻게 되죠? 바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 경제 의뢰로 지난 4일, 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상 양자 대결인데요. 오세훈 후보 현직 시장입니다. 50.4%,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36.7%, 한 13%, 14% 가량 오세훈 시장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오늘로 하루 미뤘던데요. 봉 교수님. 예.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에서의 거센 반대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은 반대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전 대표는 등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불쏘시개가 돼서라도 서울시장 선거에 일단 붐을 일으켜 보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은 많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해 나오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내가 나서겠다고 나선 사람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라도 나서서 어쨌든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경선에서 붐을 좀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반대하는 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대만 하고 그러면 누가 나갈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 오늘 오후까지 이제 마감이거든요. 아무도 등록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민주당에서 개파 싸움 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 추천해서 많이 좀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등록이 마감이 됩니까? 네, 서울 마감이에요. 누구 오늘. 등록했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끝나봐야 알죠. 예. 그러니까 송영길 네. 대표하고 4명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지금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은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나왔던 분들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요. 박영선, 뭐 박주민, 그다음에 임종석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나서지 않고 좀 있습니다. 몇 시간 더 있어야지 결과 나오고. 네. 송영길 전 대표도 아쉬운 게 있죠. 이걸 출마를 할 것 같았으면 뭐 이재명 이 상임 고문의 사람인 뭐 정성호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만 만날 게 아니라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 좀 만나서 소통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런 자리가 사실 필요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자리는 왜 소통을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참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좀 도와달라. 많이 부족한 줄은 알고 있다. 그러면 또 도와주거든요. 예.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예. 자 이재명 후보 얘기를 배 수장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설도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이게 자꾸 저는 이게 이런 얘기를 왜 자꾸 국민의힘에서 하는지 모르고 이준석 대표가 나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 말은 이래요. 성남시장에 그 김 누구죠?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성남에 지금 지역구를 분당에 지역구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 그렇죠. 김병욱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을 출마하면 그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에 이재명 후보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지금 재보선에 나오겠습니까? 알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했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복당 신청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무산이 됐어요. 네. 최진목 교수님. 저는 무산됐는데 저는 최고위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났어요. 근데 뭐 누가 반대했는지 뭐 표가 몇 표로 나온지 모르지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이준석 예. 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12년 만에 복당 신청했는데 결국엔 또 이제 강용석 변호사 무산됐죠. 무산이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줄 평하겠습니다. 채널A 사건 공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봉보로봉봉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뒤끝이 남아 있는 무혐의입니다. 새로운 음향이 도착했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역시 네. 천 PD가 오시니까 훨씬 낫네요. 네. 김 부장보다. 이어서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와이라노 와그라노 검찰 개혁은 언제 하나요? 배종찬 소장도 86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86세대 김경래 PD 언제 오나요? 밖에 있잖아요 저기. 저기 있어요. 저야 뭐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